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벽에 기대서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고 있었죠. 한성그룹 회장 외동딸 이수진입니다. 저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 건물 전체 주인도 저예요. 5,300억대 자산가라는 것도요.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30년 전 제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왜 신분을 숨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년 전 저는 27살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나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죠.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고 용돈은 또래 친구들 한 달 생활비보다 많았어요. 대학교 때는 미국 유학도 다녀왔고 졸업 후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 진짜 나일까? 아니면 내 뒤에 있는 돈일까? 친구들도 남자친구도 심지어 친척들까지 제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뒤에서는 재벌 2세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딱 2년만요. 제 신분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가 원한다면 대신 2년이다. 2년 후에는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저는 평범한 직장인 이수진이 되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월세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직접 버스를 타고 직접 빨래를 하고 직접 밥을 해 먹어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제 모습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회사 동료들은 제가 점심값이 부족하면 밥을 사줬고 옆집 아주머니는 반찬을 나눠주셨어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저는 김태호 씨를 만났어요. 태호 씨는 영업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볼 때 그 눈빛이요. 제 옷이나 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봐 주었거든요. 수진 씨,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예요? 매일 그렇게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해지더라고요. 6달 후 태호 씨가 고백을 했습니다. 수진 씨, 나랑 사귀어 줄 수 있어요? 나 돈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수진이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요. 그때 저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1년 후 태호 씨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월급 석 달치를 모아서 산 반지를 내밀면서요. 수진아, 나랑 결혼해줘. 부자는 못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근데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뵀을 때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직장 다닌다며? 월급이 얼마나 되니? 250만 원이요, 어머니. 그것 가지고 뭘 하겠다고. 집은? 부모님 뭐 하시니? 저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사업 하세요. 집은 아직 없고 월세 살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오빠, 진짜 이런 애랑 결혼할 거야?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태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영아, 수진이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에휴, 그래, 내가 좋다는데 어쩌겠니? 대신 이 집에 시집 오면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 해. 우리 집은 법도가 있는 집이야.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제 쪽 하객은 회사 동료 몇 명뿐이었어요. 아버지께는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결혼식에 오시면 안 된다고. 아버지는 섭섭해 하셨지만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수진아, 2년 약속 잊지 마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는 김태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 근처 작은 빌라였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투룸.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태호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첫 달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아, 내일 아침 일찍 와. 김장해야 해. 수진아, 이번 주말에 제사야. 음식 준비해. 수진아, 시아버지 병원 가셔야 하는데 내가 모시고 가. 매주, 아니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주말이고 뭐고 없었어요. 시댁 일이 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김장도 하고 제사 음식도 만들고 시아버지 병원도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이런 말만 하셨죠. 에이,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친정에서 뭘 배웠니? 김치가 왜 이렇게 짜? 다시 해. 걸레질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제대로 해. 처음에는 제가 못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시댁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예쁜 딸. 이름은 지은이라고 지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 세상 모든 고생이 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에휴, 딸이네.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가 갑자기 불쌍해 보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차별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이가 생겼고 태호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수진아. 내가 행복하다면 아버지는 기다릴게. 하지만 기억해라. 내 자리는 언제나 여기 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두고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제가 한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버텼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게 진짜 가족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댁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어요.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굽고 온종일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요. 그런데 시누이는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TV나 보면서 이런 말을 했죠. 언니, 잡채 좀 더 해. 우리 애들이 잡채 좋아하거든. 언니라고 부르면서요.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가요. 태호 씨는요,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되겠니? 나가 있어. 그 뒤로 태호 씨는 점점 방관자가 되어 갔습니다. 저 혼자 고군분투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러웠습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게 정말 가족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를 봤습니다. 지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57살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82이 되셨어요. 3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장보기, 병원 모시기. 안 한 게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3년 상을 치르는 동안 모든 제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병원에서 간병한 건 저였어요. 시누이는 코빼기도 안 비쳤으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를 하는데 저한테 돌아온 건 뭐였는지 아세요? 수진이한테는 없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는 동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 재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강남 아파트 2채, 상가 건물 하나, 현금 10억. 합치면 거의 50억이 넘었어요. 그 많은 재산 중에 제 몫은요? 0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30억, 시누이 15억, 남편 5억. 저는요, 한 푼도 없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어때서? 넌 이 집 며느리일 뿐이야. 재산은 피가 섞인 가족한테 가는 거지. 피가 섞인 가족.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온 정성을 다해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저는 그냥 남이었던 거예요. 여보, 당신은 뭐라고 안 해? 태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제 남편 30년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씀 들어. 원래 그런 거야.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 이 사람도 저쪽 편이구나.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믿고 살았는데 제 남편마저 저를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이 나이에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넌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시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 할 일은 끝난 거야. 태호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젊은 여자 만나서 아들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어머니, 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30년 동안 온갖 허드렛 일 다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그게 며느리 할 일이었으니까 한 거지. 뭔 은혜라도 입은 것처럼 굴어. 은혜. 30년 세월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때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냥 나가. 솔직히 언니 여기 있어봤자 뭐해? 애도 다 컸잖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 저는 태호 씨를 봤습니다. 제 남편을요. 이 사람이라도 저를 막아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태호 씨는요? 수진아, 엄마 말씀 들어. 우리 정리하자. 정리. 30년을 정리하자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이게 사랑인가요? 이게 정말 가족인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해서요. 분해서요. 30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허무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가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요. 그래, 나가. 뭘 자꾸 되물어?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에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침 차리고 시아버지 병원 모시고 명절마다 온 음식 다 만들고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그게 며느리 할 일이잖아. 특별한 거라도 한 줄 알아?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신우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볼까? 언니는 이 집에 온 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오빠한테 시집 온 거잖아. 우리 집 재산 노린 거 아니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재산? 내가 이 집 재산을 노렸다고? 아니면 뭐야? 가난한 집 딸이 왜 우리 오빠한테 시집 왔겠어? 손바닥에 땀이 났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왜 신분을 숨겼는지
그 이유가 떠올랐어요.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결국 이 꼴이 났습니다. 미영 씨, 내가 가난해서 시집 왔다고요? 그래요. 나 돈 없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이 집에 얼마나 들였는지 알아요? 드리긴 뭘 드려. 밥이나 얻어먹었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빠, 내가 밥을 얻어먹었다고? 명절마다 장 보는 돈, 제사 음식 재료비, 시아버지 병원비 다 누가 냈는데? 그건 내 월급에서 냈어요. 30년 동안 내 월급 거의 다 이 집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밥을 얻어먹었다고?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됐어. 지난 이야기에서 뭐 하겠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넌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저한테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 사정이고.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나가. 일주일. 30년을 살았는데 정리 기간이 일주일이라고요. 저는 태호 씨를 봤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요. 여보, 당신도 이렇게 생각해?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태호 씨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근데 엄마 말씀도 맞는 것 같아. 우리, 솔직히 요즘 많이 힘들잖아. 뭐가 힘든데? 내가 힘들게 한 적 있어? 그게 아니라, 그냥, 태호 씨는 끝까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마마보이. 저를 위해 한 번도 나서 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 30년을 바쳤는데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가족이라고 불리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지 마. 울면 지는 거야. 그런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을 차리던 날들, 명절마다 온종일 부엌에서 일하던 날들, 아픈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던 날들. 그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뭐였지?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뭐였던 거지?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은이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유학 보낸 지 5년째.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애가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쫓겨날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엄마?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유산 이야기, 나가라는 말, 아빠의 태도까지. 지은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폭발했습니다. 미쳤어? 아빠가 진짜 그랬어? 30년을 살았는데 나가라고? 엄마, 나 지금 당장 한국 갈게. 아니, 안 와도 돼. 내일 있잖아. 무슨 일이 중요해. 엄마가 쫓겨나는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속상한 거겠죠.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지은아,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절대 그냥 나가면 안 돼.
30년 살았으면 재산 분할 받을 권리 있어.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응, 알았어. 엄마가 잘 처리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내 편인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 오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들고 오더니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놨어요. 여기 서명해. 이게 뭔데요? 이혼 서류야.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자.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협의 이혼서와 재산분할 포기각서. 어머니, 이건 좀. 뭐가 좀이야. 넌 이 집에 기여한 게 없잖아. 뭘 받겠다고? 기여한 게 없다고요?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그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서류에 서명 못해요. 뭐? 30년 동안 이 집에 들인 제 돈, 제 시간, 제 노력. 그거 다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돈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가 먼저 하셨잖아요. 재산, 기여, 그런 얘기요. 이것 봐라.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컵이 쓰러지면서 물이 쏟아졌어요. 30년을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당장 사인해. 안 할 거예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신우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인연이 이혼 서류에 사인을 안 해. 뭐, 언니, 아직도 미련 부리는 거야? 재산도 없으면서 뭘 바라는 건데?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영 씨, 한 가지만 물을게요. 명절 때마다 손 한 번 안 까딱하고 TV만 봤죠?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밥이나 먹고 갔죠? 3년 상 치르는 동안 제사 음식 한 번 안 만들었죠? 그건 그런 사람이 재산은 15억 받았어요. 저는요, 30년 동안 이 집 살림 다 했는데 영원이에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신우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닥쳐. 재산은 피가 섞인 가족한테 가는 거야. 넌 남이야, 남.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남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안 나갈 거예요. 법적으로 제 권리 다 찾을 거예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다 받아낼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소송하겠다는 거야? 네. 그렇게 나오신다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이 화끈거렸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쥐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82세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색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인연이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뺨을 맞았습니다. 찰싹? 이래도 정신 안 차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반전은 이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니,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수진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저 이제 돌아갈래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수진아. 기다리고 있었다. 비서실장한테 연락해라. 내일 당장 찾아갈 거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다음 파트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은 명함을 내밀고 있었죠. 김태호 씨 댁 맞으십니까? 한성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성그룹? 그게 뭔데요? 제게 순위 5위 기업입니다. 어르신. 저희 회장님께서 따님을 찾으러 보내셨습니다. 따님? 무슨 따님? 여긴 아들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이에요. 비서실장이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사모님, 30년 만에 뵙습니다. 회장님께서 몹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 뭔 소리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수진이요. 한성그룹 회장 외동딸 이수진. 여러분,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30년 동안 무시하던 며느리가 제게 5위 그룹 회장 딸이라니. 그 표정, 상상이 되시나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이수진님은 한성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서류를 읽는 눈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시누이가 달려왔어요. 무슨 소란인가 싶었겠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전현희, 한성그룹 회장 딸이래. 시누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비서들을 봤어요. 그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겠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미영 씨? 30년 동안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였네요. 시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태호 씨가 나왔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모양이에요. 뭐야, 아침부터 왜 이래?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비서들을 봤어요.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수진아, 이 사람들 누구야?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 아버지 회사.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무슨 회사를? 태호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서를요. 그리고 서류를 읽는 태호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수진. 한성그룹 이재현 회장의 딸.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태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 아세요? 당황,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계였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이야, 태호 씨. 30년 동안 난 당신 가족한테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허드렛일만 하고 살았어. 그런데 어젯밤에 뭐라고 했지? 엄마 말씀 들어? 태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나는 당신 엄마가 나 때렸어. 2번이나. 그때 당신 어디 있었어? 태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잖아. 엄마가 날 무시해도, 미영이가 날 하녀 취급해도 당신은 늘 그쪽 편이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그래서 신분 숨겼어. 돈 때문에 날 좋아하는 사람 말고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근데 결과가 뭐야? 30년 바쳤더니 쫓겨나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에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수진아. 아니, 사모님. 어머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눈이 멀었었어. 저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집안 딸인 줄 어떻게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지금 와서 사과하면 다해요? 어젯밤에 뭐라고 했어요? 남이라고 했잖아요. 피가 안 섞였으니까 남이라고요. 그건 어머니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며느리 뺨을 때려도 돼요? 30년 헌신한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도 돼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아니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시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영 씨, 어젯밤에 뭐라고 했죠? 가난한 집 딸이 우리 집 재산 노렸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말 취소해요? 취소할게요. 취소할게요. 제가 미쳤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늦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을 돌아봤습니다. 실장님, 준비한 거 보여주세요. 비서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들, 여기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읽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어머니, 이 아파트 주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당연히 우리 집이지. 시아버지가... 아니요. 한성건설이에요. 제가 지분 68% 가지고 있는 한성건설. 그때 그 표정의 의미를 훨씬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며느리 소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한성건설 소유예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저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신우이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언니, 아니 사모님, 제발이요. 제발 봐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네. 어머니가 저한테 준 시간이잖아요.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제가 똑같이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이 아파트에서 나가세요. 수진아, 태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노인한테. 너무해.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은 30년 동안 무시하고 구박하고 뺨 때리고 쫓아낸 건 너무한 거 아니야? 태호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봤어요. 실장님, 저 이 집에서 나갈게요. 제 짐 좀 챙겨주세요. 네, 사모님. 차량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제가 왜 참았는지 아세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돈 없어도 배경 없어도 진심으로 대해주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아니었네요. 어머니한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이었어요. 그걸 30년 만에 깨달은 제가 바보였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 법적으로 연락드릴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돌아와.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당당한 발걸음이었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이었어. 3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 로비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출발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 시누이가 저한테 한 짓, 남편이 저한테 한 짓, 하나하나 다 갚아줄 거예요. 30년치 이자까지 붙여서요. 어떻게 갚아줄 거냐고요? 차가 한성그룹 본사 앞에 멈췄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이 건물을 마지막으로 본 게 27살 때였으니까. 그때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던 새내기 직원이었죠. 지금은 57살의 중년 여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고 90도로 인사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랬죠. 그때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이게 내 자리였구나.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복도 끝에 회장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어요. 30년 전 50대 중반이셨던 아버지는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셨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강인하고 따뜻한 눈.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아니다, 수진아. 내가 돌아왔으니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바보였어요. 30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어요. 아니야, 수진아. 넌 바보가 아니야.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던 거지.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눈물이 그치고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아,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거? 아니면 복수요.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고 짐짝 취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30년이면 긴 세월이야. 그 세월 동안 참았던 게 얼마나 많겠니?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게. 아버지가 비서실장을 부르셨어요. 실장, 내 딸이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신지요? 저는 생각을 정리했어요. 첫째, 김태호 씨 회사 정보 전부요. 재무 상태, 거래처 다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둘째,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 전부요. 아파트, 예금, 주식 다요.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신우이 남편 회사 정보요. 그 사람 뭐 하는지 알고 싶어요. 비서실장이 메모를 했습니다. 사흘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죠? 30년 동안 숨겨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수진이 어떤 사람인지. 사흘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읽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태호 씨 회사 재무제표입니다. 김태호, 제 남편이죠. 30년 전 그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중견 무역회사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어요. 직원 200명, 연매출 500억 원. 그런데 사모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이 회사 주거래 은행이 한성금융입니다. 그리고 대출 잔액이.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200억 원? 네. 회사 규모에 비해 대출이 과도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적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겼어요. 거래처 목록이 나왔습니다. 주요 거래처 중 절반이 한성그룹 계열사네요. 네, 사모님. 한성그룹과의 거래가 없으면 이 회사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내역이었어요. 시어머니 명의 재산이 45억 원? 네. 시아버지 유산 30억 원에 기존 보유 재산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파트 관리비가 석 달 체납이네요. 네.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카드 대금도 연체 중입니다. 이상했습니다. 45억 원이나 있는데 왜 관리비랑 카드값을 못 내지? 혹시 어디 쓴 데가 있나요? 확인 결과 신우이 김미영 씨에게 상당 금액이 이체되었습니다. 얼마나요? 지난 1년간 8억 원입니다. 8억 원. 남은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시한 중 나흘이 지났으니까요. 그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어요. 신우이한테 8억을 줬다고요? 왜요? 신우이 남편 사업 자금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신우이 남편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뭐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 중인데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8억 원도 이미 다 썼고 추가로 5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제 남편 회사는 200억 원 빚더미의 적자, 신우이 남편 회사는 부도 직전, 시어머니는 돈을 다 신우이한테 줘서 텅텅 빈 상태. 맞아요? 네, 사모님. 그런데 저한테는 유산을 한 푼도 안 줬어요. 왜냐면 남이니까. 피가 안 섞였으니까요. 비서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실장님, 한성금융에 연락하세요. 무슨 내용으로요? 김태호 씨 회사 대출, 상환 기한 앞당기세요. 그리고 한성그룹 계열사들, 거래 재검토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살고 있는 아파트요. 관리비 체납 독촉장 보내세요. 법적 절차 밟으라고요. 비서실장이 메모했습니다. 사모님,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요. 망하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배경 없는 여자라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잤어요. 30년 만에 친정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30년치 복수가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좋아요. 시작하죠. 그날부터 일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첫째 날 한성금융에서 김태호 회사로 공문이 갔습니다. 대출금 200억 원 조기 상환 요청. 상환 기한은 30일. 둘째 날 한성그룹 계열사들이 김태호 회사와의 거래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발주가 끊겼습니다. 셋째 날 시어머니 아파트로 관리비 체납 독촉장이 갔습니다. 석 달 내 미납 시 법적 조치. 그리고 넷째 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김태호.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10번.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 무슨 일인지 알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얘기? 30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이 있던가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맞을 때,
제가 신우이한테 무시당할 때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줬던가요? 이제 와서 얘기하자고요? 늦었어요. 다섯째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야. 무슨 일이세요? 관리비 독촉장이 왔어. 법적 조치를 한대. 이게 무슨, 그거요? 제가 보냈어요. 뭐라고? 제가 시킨 거예요. 관리비 내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어머니, 저한테 일주일 주셨잖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일주일 드렸어요. 이틀 남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시집 가던 날도 비가 왔었죠.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행복이 30년 만에 복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이 밝았어요. 내일이면 일주일입니다. 복수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품을 입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까르띠에 시계. 시가로 따지면 2억 원이 넘는 옷과 액세서리였죠.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수수한 옷만 입고 살았는데 이렇게 차려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네, 출발하죠.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시어머니 아파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삿짐 트럭도 서 있었고 경비원들도 있었습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무슨 일이래? 관리비 안 내서 강제 퇴거된대. 어휴, 저렇게 살다가 쫓겨나다니.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여자 누구야? 뭔가 엄청 비싸 보이는 옷인데.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82세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옆에는 시누이가 있었고 그 뒤에 태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하루만 더요. 제발. 시어머니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사정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오늘까지입니다. 우리가 3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30년을요. 30년. 저도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쫓겨날 뻔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아?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사신 집에서 쫓겨나시는 기분이 어때요? 수진아, 제발.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한 번이요? 저 30년 동안 몇 번이나 봐드렸는데요. 시누이가 달려왔어요. 언니, 아니 사모님, 제발이요. 우리 엄마 팔순이 넘은 노인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미영 씨, 저한테 뭐라고 했죠? 가난한 집딸이 재산 노리고 시집 왔다고 했잖아요. 시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담긴 서류였어요. 저는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이게 제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에요. 서류에는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성그룹 지분 68%, 시가 4,200억 원, 부동산 800억 원, 현금 300억 원, 총 5,300억 원.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는 눈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5,300억. 어머니가 저한테 준 유산이 얼마였죠? 0원이었잖아요. 근데 제 재산이 5,300억이에요. 신우이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태호 씨가 다가왔어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으면 달랐을 것 같아요? 내가 5,300억 자산가인 걸 알았으면 당신 엄마가 나한테 잘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을 것 같아요? 태호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돈이 있어야만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거. 30년 동안 진심으로 대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남 취급받은 거잖아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거요. 이건 또 뭐야? 태호 씨 회사 대출 내역이에요. 한성금융에서 200억 원 대출 받았죠? 그 돈 30일 안에 갚아야 해요. 태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른 날? 그건 불가능해.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 많은 돈을 30일 안에 갚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수진아, 제발. 회사가 망하면 직원 200명이 길거리에 나앉아. 그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직원들. 그 사람들은 정말 죄가 없었어요. 직원들은 제가 인수할 거예요. 한성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킬게요. 그럼. 대신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은 해고예요. 태호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해고?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내가 해고된다고? 30년 전에 당신이 세운 회사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회사가 클 수 있었던 이유?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한성그룹 계열사들이 당신 회사랑 거래한 내역이에요. 30년 동안 총 거래액 2천억 원. 내가 부탁했거든요. 아버지한테 남편 회사 좀 도와주세요라고. 30년 동안. 태호 씨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30년 동안? 당신은 몰랐죠. 왜 갑자기 큰 거래처가 생기는지, 왜 회사가 잘 되는지 다 나였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엄마한테 수진이 좀 잘해주세요라고 한 번이라도 말했어요? 미영이가 날 무시할 때 한 번이라도 막았어요? 태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진짜 미안해. 늦었어요. 저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제 발치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수진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무릎 꿇을게. 빌게. 제발 한 번만. 82세 노인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며느리 위에 군림하던 시어머니가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에 찬 눈빛이었죠. 용서해 주려나 하는. 이 아파트에서 나가시는 건 일단 보류할게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뭐든지. 저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째, 30년 동안 제가 이 집에 쓴 돈 다 계산해서 받을 거예요. 명절 비용, 제사 비용, 생활비. 대충 계산해도 10억 원은 될 거예요. 10억? 둘째, 제 얼굴에 손 뗀 거 있죠? 폭행이에요. 고소 안 할게요. 대신 공개 사과하세요.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튜브? 셋째, 미영 씨한테 준 8억 원 있죠? 그거 다 받아서 저한테 주세요. 그건 미영이가 사업 자금으로. 그건 어머니 사정이에요. 전 상관없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태호 씨를 봤어요. 그리고 이혼이요. 위자료 받을 거예요. 30년 동안 참고 산 값으로. 얼마나? 변호사가 계산할 거예요.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답 주세요. 안 그러면 진짜 다 끝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신우이의 비명 소리도요. 태호 씨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차에 타면서 생각했어요. 30년이었어.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남은 건 마무리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조건 다 들을게. 좋아요. 내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버지 집이요. 다음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태호 씨가 한성그룹 회장 저택에 왔습니다. 저택 앞에 선 그들의 표정을 봤어요. 입이 딱 벌어져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2,000평짜리 저택. 정원에는 분수가 있고 입구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죠. 제 진짜 정체를 알면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저는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가 냉정하게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30년 동안 내 딸을 짐짝 취급한 분들이시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저희가 몰랐으면 괜찮은 건가요? 내 딸이 돈이 없어서 무시해도 된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나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내 딸한테 30년 동안 한 짓 100배로 갚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첫째, 30년간 지출 비용 정산입니다. 총 12억 4천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휘청거렸어요. 12억. 명절 비용, 제사 비용, 시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보조, 영수증 다 있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 저는 시누이를 받습니다. 가족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죠? 남이라고 했잖아요. 남한테 12억 빌렸으면 갚아야죠. 시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폭행에 대한 공개 사과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가리켰어요. 카메라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촬영할 거예요. 30년간 며느리를 무시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표정 상상이 되시나요? 평생 권위를 부리던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 수치스러워요? 제가 30년 동안 느낀 수치심은요.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당한 거 수치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선택하세요. 사과하고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사시든지 아니면 사과 안 하고 다 잃든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저는 30년간 며느리를 무시하고 폭행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저는 그 눈물을 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어요. 명절에 혼자 부엌에서 일하면서 흘린 눈물,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화장실에서 몰래 흘린 눈물. 그 눈물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셋째, 시누이 김미영 씨한테 준 8억 원입니다. 시누이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건 내 사업 자금이야. 엄마가 준 거라고. 알아요. 근데 그 돈 시아버지 유산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유산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왜 미영 씨만 받아요? 그건 8억 원 돌려주세요. 아니면 어머니 아파트 퇴거 진행할 거예요. 시누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8억이 어딨어. 남편 사업에 다 들어갔는데. 그건 미영 씨 사정이에요. 일주일 드릴게요. 2시간 후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혼 재판이요.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에요. 넷째, 이혼입니다. 태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아, 이혼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왜요?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지은이도 있고. 지은이요? 지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지은이가 뭐라고 하던지 알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은이한테 온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혼해. 아빠 편 안 들어. 30년 동안 엄마 고생한 거 내가 다 봤어. 이제 엄마 행복하게 살아. 태호 씨가 문자를 읽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당신 딸도 당신 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당신이 30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을 그 애가 다 봤으니까. 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이혼 합의서예요. 위자료 5억 원. 서명하세요. 5억. 적게 받는 거예요. 변호사는 30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저 욕심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태호 씨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알아요. 근데 늦었어요. 태호 씨가 서명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 서명 하나로 끝났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 끝났네요. 정리하면요. 어머니한테 12억 받고, 미영 씨한테 8억 받고, 태호 씨한테 5억 받고, 총 25억 원. 언제까지 줘야 해?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한 달이요. 한 달 안에 안 주시면 아파트 강제 퇴거 진행할게요. 그리고 태호 씨 회사도 정리할 거예요. 저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 끄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미영 씨 남편 회사 있죠? 인테리어 회사요.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왜? 그 회사 거래처 목록 봤어요. 한성건설 하청업체잖아요.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네. 하청 계약 해지할 거예요. 그 회사 주거래처가 한성건설이에요. 계약 끊기면 부도나겠죠? 언니, 그건 너무해. 너무해요? 미영 씨가 저한테 한 짓은 30년 동안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고 명절마다 부려먹고 심지어 어머니한테 저 뺨 맞을 때 박수 치던 거 잊었어요? 신우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택하세요. 8억 갚든지 남편 회사 망하는 거 보든지.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응접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신우이의 비명소리, 태호 씨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끝났어. 30년이 드디어 끝났어.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햇살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거울 속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년 전 수수한 옷을 입고 시집왔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외동딸, 5,300억 자산가, 이수진. 그게 진짜 저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돈 준비했어.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댁 아파트였어요. 30년을 살았던 그 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시어머니, 신우이, 태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들이 놓여 있었죠. 다 준비했어. 확인해봐.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와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12억 원 수표 확인했어요. 신우이가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8억. 여기 있어. 확인할게요. 8억 원. 신우이 남편 회사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어요. 그 회사, 이제 진짜 망하겠네요. 여러분,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30년 동안 무시하던 사람들이 돈 봉투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태호 씨가 마지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 5억. 여기 있어. 저는 모든 서류를 확인했어요. 총 25억 원. 다 맞았습니다. 좋아요. 확인됐어요.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 저는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
30년 동안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쓴 카드 내역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결혼 초에 며느리 명의로 카드 하나 만들어라 하셨잖아요. 가족 카드요. 그건 30년 동안 그 카드로 얼마 쓰셨는지 아세요? 총 3억 2천만 원이에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억이라니. 그게 말이 돼? 백화점 쇼핑,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다 제 명의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저는 결제 내역도 못 봤고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여기 다 있어요. 2005년 3월 15일 롯데백화점 명품관 850만 원. 2007년 8월 22일 제주도 골프 리조트 1200만 원. 2010년. 됐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래, 내가 썼어. 근데 그건 가족끼리. 가족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죠? 남이라고 했잖아요. 남명의 카드로 3억을 쓰신 거예요. 이거 사기죠.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 드디어 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휘청거렸어요. 사기? 내가 나한테 사기라고? 법적으로는 그래요. 다른 사람 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니까. 수진아, 그건 너무해요? 제가 30년 동안 들은 말 아세요? 가난한 집 딸, 배경 없는 여자, 밥값도 못하는 며느리. 그런 말 들으면서 제 카드로 3억을 쓰셨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이 3억은 따로 청구할게요. 변호사가 처리할 거예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제발 이것만은.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 한 가지만 물을게요. 뭔데? 30년 동안 저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침 차릴 때, 명절에 온종일 부엌에서 일할 때, 시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닐 때, 한 번이라도 고생했다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잖아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카드로는 3억을 쓰셨어요. 저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미영 씨, 남편 회사 어떻게 됐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부도 났죠? 신우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성건설 하청 계약 해지하니까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거래처가 없으니까. 지금 듣고 계시면서 통쾌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더라고요.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제발. 남편이 자살 시도했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저는 잠시 멈췄어요. 자살 시도. 그건 예상 못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말려서 살았는데.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신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나한테 뭔 원한이 있으면 나한테만 해. 남편은 죄가 없잖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우이 남편. 그 사람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신우이 옆에 있었을 뿐이죠. 미영 씨, 응? 남편 회사 다시 살려줄게요.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평생.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를 내가 30년 동안 저한테 시킨 거잖아요. 이제 미영 씨 차례예요.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도 신우이를 봤습니다. 엄마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미영아. 엄마가 이제 내 짐이 된 거야.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통쾌한 건 이 다음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태호 씨를 봤습니다. 태호 씨 할 말 있어요? 태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수진아, 나 진짜 후회해. 뭘 후회해요? 30년 동안 내 편을 못 들어준 거, 엄마한테 맞을 때 막아주지 못한 거,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었던 거. 태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잠시 태호 씨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이 사람이 저한테 프로포즈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했죠. 태호 씨, 응? 30년 전에 왜 저랑 결혼했어요? 뭐, 진짜 저를 사랑해서요? 아니면 그냥 때가 돼서요? 태호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신분 숨기고 30년 동안 구박받으면서도 버텼어요. 수진아, 근데 당신은요?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해 싸운 적 있어요? 태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끝이에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신우이의 흐느낌, 태호 씨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이었어. 30년이 드디어 끝났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저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한성그룹 경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죠. 그날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모님, 김태호 씨 회사 현황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대출금 상환 기한이 지나서 은행에서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었어요. 직원들은요? 약속대로 한성그룹 계열사로 재배치했습니다. 200명 전원이요. 잘 됐네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태호 씨가 찾아왔어요. 한성그룹 본사로. 며칠 후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김태호 씨가 면회를 요청합니다. 보내주세요. 태호 씨가 들어왔어요. 석 달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초췌해졌어요.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수진아, 무슨 일이에요? 태호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줘. 회사가 망했어. 집도 압류당했어.
갈 데가 없어. 저는 태호 씨를 내려다봤어요. 갈 데가 없다고요? 응. 어머니는 미영이네 집에 계시는데 거기도 좁아서 나까지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요? 수진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30년 전 이 사람이 저한테 프로포즈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월급 석 달치로 산 반지를 내밀면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했죠. 그 약속 지켜졌나요? 태호 씨, 응? 30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했잖아요. 태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행복했어요?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차릴 때 행복했어요? 명절에 혼자 부엌에서 일할 때 행복했어요? 당신 엄마한테 뺨 맞을 때 행복했어요? 태호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표정이 상상되시나요? 30년 동안 방관하던 사람이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태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아, 일자리 하나 줄게요. 태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한성물류 창고에서 일할 수 있어요. 택배 분류 작업이에요. 택배, 분류,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태호 씨가 잠시 망설였어요. 30년 동안 사장으로 살다가 택배 분류 작업을 하라니 자존심이 상하겠죠. 할게요.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저는 비서를 불렀어요. 태호 씨 인사 처리해 주세요. 한성물류 창고 배치로. 알겠습니다. 태호 씨가 일어나면서 저를 봤어요. 수진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맙긴요. 30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태호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세요.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세요. 태호 씨가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이 이제 제 회사 말단 직원이 됐어요. 통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모님, 박순자 어르신 관련 소식입니다. 시어머니요?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심장 문제로. 저는 잠시 멈췄어요. 심장요? 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82세였어요. 그 나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겠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3억 원 카드 사용건이요. 카드 사용건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어르신 연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요. 기소유예. 시어머니가 처벌은 면한 거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82세 노인을 감옥에 보내는 게 옳은 걸까? 병원비는요? 시누이 김미영 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영 씨 형편이 어떤데 병원비를 내요? 남편 회사 정리하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분식점이요. 분식점. 15억 원 유산 받았던 시누이가 분식점을 하고 있다니.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통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시어머니 병원비 제가 내요. 네, 제가 낼게요. 그 대신 제 이름으로 내지 말고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왜? 그냥요. 82세 노인이 병원비 걱정하면서 죽는 건
보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고 때렸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에요. 82세 노인이에요. 저까지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집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진짜 통쾌한 건 이 다음입니다. 6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수진아, 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아버지, 안 주무세요? 너도 안 자는구나. 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복수가 끝났는데 기분이 어떠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통쾌해요. 근데 공허하기도 해요. 그렇구나.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는데 막상 끝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수진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복수는 끝났어. 이제 행복해질 차례야.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행복. 어떻게 하는 건지 잊어버렸어요. 다시 배우면 돼. 늦지 않았어.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주신 아버지.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셨던 아버지. 아버지, 고마워요. 3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6달 후였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부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제가 그 자리를 맡게 된 거였죠. 그날 비서실장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김태호 씨가 면회를 요청합니다. 태호 씨요? 무슨 일이래요? 모르겠습니다. 급하다고만 하네요. 보내주세요. 태호 씨가 들어왔어요. 6달 전보다 상태가 좋아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에 힘이 생겼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에요? 태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감사해. 진짜 감사해. 뭐가요? 창고에서 6달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바보였는지. 태호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아셨어요? 응, 늦었지만. 태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 내가 내주고 있다는 거 알아. 저는 멈췄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미영이한테 들었어. 익명으로 병원비가 들어오는데 조사해 보니까 한성그룹에서 나온 거라고. 그건 수진아, 어머니가 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병원비를 내주고 있잖아. 넌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요? 저 복수했잖아요. 태호 씨 회사 망하게 했잖아요. 그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었어. 30년 동안 내 편을 안 들어줬으니까. 태호 씨가 일어났어요. 수진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어머니, 한 번만 보러 와줄 수 있어? 시어머니요? 응, 많이 아파.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마지막으로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82세 노인, 병원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구박했던 사람. 갈게요. 정말? 네. 내일 갈게요. 여러분도 속이 시원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온몸에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82세 노인이 더 늙어 보였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아, 왔구나. 네, 왔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30년 동안 정말 미안해. 어머니, 내가 눈이 멀었었어. 돈만 보고 사람을 못 봤어.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넌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내가 몰라봤어.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아니, 다 말해야 해. 죽기 전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아, 행복해라. 제발, 행복해라.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살아났어요. 위험한 고비를 넘긴 거였죠.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말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수진아, 또 왔구나. 네, 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어머니 용서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서? 날? 네. 30년 동안 많이 원망했어요. 많이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 놓아줄게요. 수진아, 어머니가 잘못한 거 맞아요. 30년 동안 저한테 못되게 굴었잖아요. 근데 저도 어머니한테 복수했잖아요. 이제 비긴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고마워, 수진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수진아, 넌 정말, 정말 좋은 애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용서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복수보다 더 어려운 게 용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 병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태호 씨. 저는 그들 앞에 섰어요. 다들 모였네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됐죠.
어머니는 저를 남이라고 했고, 미영 씨는 저를 가난한 집 딸이라고 했고, 태호 씨는 한 번도 제 편을 안 들어줬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복수했어요. 30년치 한을 풀었어요. 근데 이제 끝이에요.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 신우이 남편 회사 재건 계획서예요. 신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한성건설에서 하청 계약 다시 줄 거예요. 회사 살릴 수 있어요. 수진아. 왜? 미영 씨가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요. 힘들잖아요.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아니,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태호 씨를 봤어요. 태호 씨도요. 창고일 그만하고 영업부로 올라가세요. 6달 동안 열심히 일한 거 알아요. 태호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네. 한성물류 영업부 과장으로 발령 낼게요. 태호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병원비 익명으로 내고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비긴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수진아, 넌 정말 천사야. 천사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상처받고 복수하고 이제 용서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돌아섰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해피엔딩인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1년 후였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은퇴하시면서 제가 그 자리를 물려받은 거였죠. 취임식 날 저는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 위해 신분을 숨겼습니다.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3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도 했고, 상처도 받았고, 복수도 했고, 용서도 했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어요.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한성그룹은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닌 진심을 봐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웃는 제 모습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취임식이 끝나고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수진희망재단.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얼마로 했어요? 500억 원입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좋아요.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 도와요. 저처럼 가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요. 수진희망재단은 1년 만에 2,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도왔어요. 법률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제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도록요. 그러던 어느 날 재단 봉사활동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아, 네. 이수진입니다. 알아요. 한성그룹 회장님이시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그냥 수진이라고 부르세요. 여기서는 그냥 봉사자니까요. 재원 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수진 씨.
그날부터 재원 씨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재단 일로 만나다가 점심을 같이 먹게 되고 저녁을 같이 먹게 되고 인생 역전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상처받다가 이제야 행복을 찾은 거예요. 6달 후 재원 씨가 고백을 했어요. 수진 씨,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저요? 저 58세예요. 이혼녀예요. 애도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도요? 재원 씨가 웃었어요. 저는 수진 씨 재산에 관심 없어요. 저도 변호사라 돈은 충분해요. 저는 그냥 수진 씨가 좋아요.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 상처받은 사람들 진심으로 도와주는 모습, 그게 좋아요.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전 태호 씨한테 느꼈던 그 떨림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기다릴게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다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속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수진아, 상처받을까봐 사랑을 피하면 평생 외롭게 살아야 해. 용기를 내봐. 저는 재원 씨에게 연락했어요. 재원 씨 사귀어요. 저랑. 그리고 악역들은요? 시어머니는 신우인의 집에서 살고 계세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끔 제가 보낸 과일 선물을 받으시면 울으신다고 해요. 신우이는 남편 회사가 다시 정상화됐어요. 분식점은 접고 다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모시느라 힘들지만 예전보다 사람이 많이 부드러워졌대요. 여러분도 이런 결말 원하셨죠? 복수도 하고 용서도 하고 새로운 사랑도 찾는 결말이요. 태호 씨는요? 한성물류 영업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제 차장이 됐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마주치면 인사해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태호 씨 열심히 하시네요. 네, 덕분에요. 이상하죠? 30년 부부였다가 이제는 그냥 아는 사이가 됐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딸 지은이는요?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한성그룹 해외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야. 착해. 그리고 엄마처럼 당하지 않게 잘 볼 거야. 저는 웃었어요. 그래, 잘 봐. 엄마처럼 30년 고생하지 말고. 지은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아. 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응, 그럴게. 이게 진짜 해피엔딩입니다. 2년 후, 저는 재원 씨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모인 자리. 아버지가 저를 손잡고 입장하셨어요. 수진아, 이번에는 행복해라. 네, 아버지. 행복할게요. 결혼식장에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요. 수진아, 축하해. 행복해라. 어머니, 고마워요. 오셨군요. 오지 않을 수가 있니? 내 결혼식인데.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래, 너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30년 전 수수한 옷 입고 시집 갔던 그 여자. 30년 동안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쫓겨났던 그 여자. 복수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그 여자. 그게 저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하객들에게 인사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82세가 지나 84세가 된 노인. 하지만 눈빛은 30년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수진아, 행복해라. 이번에는 꼭 내 어머니 행복할게요. 저는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응? 마트 계산대 알바 자리 있다던데요. 소개해 드릴까요? 시어머니가 멈칫했어요.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녀석, 아직도 그 소리야? 저도 웃었어요. 농담이에요, 어머니. 농담. 30년 전 같았으면 이런 농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서로 용서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새 남편 재원 씨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나섰습니다. 바깥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수진 씨,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정말로. 재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고마워요. 이번에는 믿을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결혼식장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 신분을 숨겼고, 30년 동안 무시당하고 구박받았고, 30년 동안 참고 버텼고, 30년 후에 복수했고, 30년 후에 용서했고, 30년 후에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에게 상처받고 계신가요? 참고만 사시나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으면 안 돼요. 복수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복수가 끝나면 용서하세요.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저처럼요. 이게 진짜 해피엔딩이에요. 30년 만에 찾은 행복. 30년 만에 찾은 사랑. 30년 만에 찾은 나.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